예, 안녕하세요. 이재활입니다. 이 자료에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그리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좀 주도를 하시고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시설연합회 회장님 뭐 우리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 단체가 대부분 다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학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회복지 교육을 시키면서 현장에 내보내고 현장에서 아우성 지지어 소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권의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그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각종 교육기관에서 아주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토론회 한 번으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뭐 학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뭐 몇천억이 예산이 없다 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왜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세태가 자신의 부모가 치매 중풍에 걸리면 조금 사회복지를 아는 사람들은 시설에 보내고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방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자기들 놀러 갑니다. 제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현재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처우와 어떤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케어해드리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아주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이 풍토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입니다마는 협회장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협회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 매월 그 저임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조바심 나고 말이죠. 안타까운지 몰라요. 급여도 제대로 못 줄 형편입니다. 그러하니 여기 모이신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서 오신 기관장님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학계에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현장을 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 아마 가늠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뭐 학문적으로 뭔가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관심 노력하는 저조차도 제가 협회장을 하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10분 주셨는데 한 5분 지났지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딱 2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 문재인 정부 34만 명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있는 데서 출발합시다. 앞서서도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이 특례업종 폐지가 그것이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저는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딱 보니까 우리 최지환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특례가 이 특자 들어가면 뭔가 좀 추가적인 어떤 이 보상이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특례업종을 폐지했다 해서 우리가 만세부를 일도 아니고 이거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례업종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이라든지 노동 근무 환경 개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허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임금 체계를 손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3교대 최소한 3교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그냥 두고도 3분의 1이 이제 인력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뭐 창출이 아니죠. 이건 창출 아주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창출이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병행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저임금 장시간 사회복지 노동 악법이다. 이건 폐지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사회복지 이 특례제도 이 특례 이것을 폐지 특례 지정된다 지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 사실은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시설 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특례를 갖다가 신청을 하려면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뭐 사용자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가 지금 법인과 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서면 합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의 특성이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그 노동조합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뭐 설립한 것도 없고 개별 사업자 뭐 설립한 것도 제게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과 을과의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이 좋아서 서면 합의지 이런 것들 왜 계속 두고만 있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너희들 좀 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거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에? 그러면 저기 도서 낙도나 어디 이제 보통 다 야근 다 하죠.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경찰관들 민중의 지팡이로서 밤새 야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새 운전하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은 우리 한국사회복지사 오승환 회장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나 싶어요. 근데 저는 충남 사회복지사 협회를 제가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많이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톤이 높은데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에 있으니까 몇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 존재 자체, 낙도, 어떤 어린이집, 낙도의 어떤 학교, 낙도에 있는 어떤 보건의료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그에 맞는 뭐 급여든 어떤 형태의 어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군인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유사시에 총 한 번 쏘기 위해서 당신들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다 계산을 해야지. 응? 넌 왜 자고 있냐? 여러분들 군대 가서 보시면 초소근무하다가 많이 졸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노동 자체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분노해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뒤에서도 토론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실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단위임금 체계 수립해야 되겠다. 당장 어떻게 시행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거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제화 해가지고 당장 추진하게 되면 단위임금 체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근로소득 보장의 원칙을 앞으로 이제 견지해야 되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형태 3교대제로 근로 형태 개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어요. 일단 주고 알아서 운영하라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깎습니까? 보육지책으로 인건비를 갖다가 깎잖아요. 예? 근무수당 못 줍니다. 초과 근무수당 못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 마디만 더 해야 돼요. 제가 충남도 특히 지방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현실이 열악한데 기본급이 굉장히 그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각종 붙여가지고 말이죠. 처우 개선비니 무슨 수당이니 그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들,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교육으로 강제화 시켜놨어요.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국가가 해줘야지요. 공무원들은 각 중앙 공무원 연수원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 안에서도 지방 공무원 연수원 엄청나게 다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매번 말이죠 교육시키고 뭡니까 무료로. 그다음에 해외 연수까지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사들 보고 돈 내서 니들이 전문성 유지를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교육은 그러니까 보수교육비 하나만 보면 사회복지사들을 얼마나 이 정부가 얼마나 홀대하는지, 이 정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홀대해 왔던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서지스님 너무 저한테 죄송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야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마다 다 전달 체계가 문제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입만 여시면 전달 체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달 체계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한 처우나 질 개선 없이 전달 체계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 이제 이러한 토론회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이렇게 좀 오늘 토론 내용들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